치과에서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기검진 때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치실 사용하세요 등의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구강관리가 부족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칫솔질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치태가 쌓이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치석이 되면 잇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강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확률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단어는 사실 처음 들어온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치과에서는 환자분께 그냥 폐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가 마모로 인해서 패이는 것을 말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각과민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찬 거를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유난히 시린 치아가 있으면 그거는 치경부 마모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칫솔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뭔가 시리다, 그러면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치경부 마모증이 아니더라도 충치도 비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충치인지 치경부 마모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불편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단순히 시린 증상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린 증상은 치경부 마모증 초기에 오히려 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치아의 목 부분이 얇아져서 치아가 약해지고, 심하면 이 사진처럼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움푹 패인 부분에 치태가 잘 제거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경부 마모증은 왜 발생할까요? 원인은 정말 많지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원인은 바로 칫솔질과 치약입니다. 그러면 칫솔질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하면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연마제는 쉽게 말하면 사포입니다.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성분인데요. 칫솔질을 하고 나면 이가 매끈하게 되는 것도 다 이 연마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필요 이상으로 연마제가 치아에 닿게 되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후라이팬에 붙은 음식물을 너무 세게 닦다가 너무 세게 닦아서 프라이팬이 손상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은 치약이 얼마나 우리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아래 앞니 양옆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잘 발생하는 부위는 아니라서 환자분께 여쭤봤더니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아가 움푹 패일 수 있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칫솔질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TV나 유튜브에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잘 배우셔서 다들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예시가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칫솔질 방법은 횡마법이라고 해서 치아의 옆면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닦는 방법입니다. 어금니의 경우는 앞뒤로 닦게 되고 앞니의 경우는 좌우로 닦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치경부에 많은 힘이 가해지고 잇몸이 퇴축돼서 치경부 마모증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치경부가 어딘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치경부는 치아의 목 부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치아하고 잇몸 사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칫솔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이렇게 끝에 부분이 잘 펴져 있으면 괜찮은 건데 칫솔모가 옆으로 휘어져 있다. 그러면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또 이런 원인들 외에도 딱딱한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마른 오징어를 많이 먹는다던가 또는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갈이 등의 습관이 있으면 그것도 치아가 패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치경부 마모증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 이제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이를 닦는 건데요. 가끔 환자분들과 대화해보면 10분 이상씩 닦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10분을 닦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닦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거나
TV를 보면서 이를 닦거나 어떤 분들은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를 닦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닦았던 부위를 계속 닦게 되고 그 부위는 연마제가 계속 접촉이 돼서 치아가 손상되거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양치질, 칫솔질을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 동안 약 2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집중해서 이를 닦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닦는 순서, 루틴을 정해 놓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 것 없이 마구잡이로 닦게 되면 닦았던 곳을 또 닦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른쪽 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런 등의 순서를 정해놓고 닦으시면 2, 3분 안에 집중적으로 치아를 잘 닦아서 치영부 마모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만 사용하는 건데요. 치약 광고를 보면 칫솔모 거의 전체만큼 치약을 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치약에는 제가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약을 이렇게 많이 쓰면 결국 연마제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가 또 마모되기도 하고, 그래서 치약은 꼭 적은 양만큼 쓰는 게 좋고, 저는 보통 완두콩만큼만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치약, 약이라고 해서 좋으니까 많이 써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가 안 닦이면 어떡하나요 하는데 완두콩만큼으로도 뭐 충분히 닦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치간 칫솔에는 절대로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린이 전용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어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치아 마모가 적게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탈민감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시린 증상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시린이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더 마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시린 증상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시린이 전용 치약은 연마제가 적게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 치약에 비해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일반 치약과 시린이 전용 치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에 양치질을 할 때는 일반 치약을 사용하고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는 시린이 치약을 사용하면 시린 증상도 줄여주면서 이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이미 근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치공부 마모증이 생긴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그대로 지키면 더 마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시리다, 시려서 물을 못 마시겠다, 그런 경우는 치과에 와서 이가 시려요 하고 말씀하시면 지압감인 처치라는 것을 해주거든요. 그게 시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되게 좋아서 환자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시린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압감인 처치는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뭐 비용 부담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너무 많이 패였다, 그래서 단순히 약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뭐 레진이나 다른 보험 재료로 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모가 너무 심해서 치아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 또는 부러진 분들은 그때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도 다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치료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시린이 치약을 사용해서 치경부 마모증을 좀 예방할 필요는 있겠죠.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의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관리를 열심히 한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치경부 마모증의 경우는 오히려 열심히 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치아를 건강하고 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